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스 코딩의 준이아빠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발신번호 표시 장치를 작동시켜서 걸려온 전화의 전화번호를 가져오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할 장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엠테크의 스피드 부르미 장치가 제가 사용하는 CID 장치인데요. 지금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전원과 그리고 전화선 그리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 USB 포트는 노트북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USB 포트에서 꽂은 선을 노트북과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USB 통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거예요.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터미널을 하나 여시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인스톨 해야 됩니다. pip install py serial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간 관련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를 가져올게요. 앞으로 모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import datetime time 우선 이게 3개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010으로 시작하는데 일반 전화는 지역번호가 있죠. 그럼 지역번호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지역번호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걸려오면 자동으로 어느 지역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 코드를 딕셔너리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하고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대략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스를 다 완성하고 마지막에 GitHub에 올릴 때는 이 지역 코드까지 다 완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동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딕셔너리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CID 발신번호 표시 장치를 USB 포트 연결해서 USB 포트에 연결을 했는데요. 드라이버가 잡혀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될 건데 여기에서 통신 포트가 몇 번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통신 포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 검색 버튼에 장치 관리자라고 입력을 합니다. 지금처럼 장치 관리자가 뜰 거고요. 여기에 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ID 장치에 통신 포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COM9라고 나와 있죠.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제품마다 통신 속도가 좀 다른데요. 그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엠테크의 스피드 부르미입니다.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통신 관련된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COM9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면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체킹을 해야 됩니다. 즉 무한 루프를 돌려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무한 루프는
while true로 한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시리얼의 read 함수를 통해서 100바이트를 읽을 거예요. S에서 100바이트를 읽어와서 그걸 UTF-8 인코딩으로 디코딩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디코딩을 한 그 결과에서 문자열을 가져오는데요. 슬라이싱을 합니다. 앞에 1로 시작하면 첫 번째 인덱스는 0이기 때문에 앞에 첫 자는 버리고 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또 끝에 한자도 버리게 됩니다. 특수문자가 붙기 때문에 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전화번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줄바꿈을 하지 않고 또 맨 앞에 캐리지 리턴이 있게 되면은 항상 그 첫 번째 칸에서 이 값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호가 찍혔죠. 번호를 가져오는 걸 해보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몇 가지 코드를 더 작성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가져오는 부분은 여기이고요. 여러분들이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값을 다 찍어 보셔야 돼요. DT는 데이트타임 나올값 프린트 DT 이 함수는 날짜를 표준 형식으로 정해진 형식으로 바꾸는 건데 우리들이 항상 많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으로 바꿀 거예요. 네 자리 연도 표기하고요. 다시 하고 두 자리 월, 그 다음에 퍼센트 D는 두 자리 1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퍼센트 %H 하면 24시간제 시간이고요. 이거는 분, 이거는 초입니다. 끝에 end는 이렇게 넣어주면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끝날 때 여기 들어있는 값을 표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줄바꿈은 일어나지 않고 맨 앞에 캐리지 리턴을 넣어주게 되면 첫 자리에 계속 이 값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바꿈을 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시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서 텔이라는 변수에 전화번호를 가져왔는데요. 그 길이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 줄 거예요. 지역은 일단 초기화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두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0부터 시작했고 2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인덱스가 1이죠. 0, 1,
그러니까 앞에 두 자리를 가져오는데 그 값이 리전 코드에 있으면 리전은 리전 코드 텔 0 2 지역 다음에 한 칸을 띄워줄게요. 또 다른 조건 elif 이걸 조금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서울만 02 두 자리고 나머지는 다 세 자리예요. 그래서 세 자리로 늘려주고요. 이게 리전 코드에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값을 가져와서 지역이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또 여기다 무슨 코드를 넣을 거냐면 화면상에 보여주는 그 전화번호를 파일에 기록을 해서 언제든 다시 꺼내서 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파일 오픈하고요. 오픈. 파일명은 이렇게 넣을게요. cid info.txt 파일을 계속 추가할 거니까 어펜드 모드로 해서 A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D는 date time now. 프린트 여기 나와 있는 이거랑 좀 비슷해요. 이걸 이용을 할게요. 여기서는 줄바꿈을 할 거고요. 이건 그대로 표기를 해주고 여기다가 어떤 걸 넣어줄 거냐면 왼쪽에는 번호를 표기를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지금 날짜를 표시를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번호와 지역을 표시해 줄 거예요. 텔 플러스 다음에 리전 이렇게 할게요. VSC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글씨 크기가 작아져서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글씨 크기가 커져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화면상에는 이렇게 뿌려졌고 이 값을 그대로 파일에 기록을 할 거예요. 파일은 f.write라는 함수가 있고요. 다음에 값을 찍어줍니다. 시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텔 리전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일은 마지막에 꼭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클로즈. 보통 파일을 열 때 예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문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except 모든 exception을 2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진 않아요. 위에 if 문과 동일한 depth로 time 슬립 함수를 넣어줘요. 0.3을 하게 되면 0.3초 동안 잠깐 멈춰 있는 거예요. 작성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시간이 찍혔고 오른쪽에 핸드폰 번호와 그리고 아까 지역 코드에 보면 010은 핸드폰이라고 표기를 했죠. 그 값이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일반 전화로 02-123456778 그 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면은 여기 앞에 02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글씨가 찍혔을 거예요. 어떤가요? 이 발신번호 표시 장치를 사용을 하면 전화 걸은 사람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많은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시스템은 각 치킨집이나 음식점, 배달하는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포스랑 연동되어 있어서 전화를 걸면 바로 화면에 고객 정보, 몇 동 몇 호, 주소, 그리고 그 전에 시켰던 주문 메뉴 이름이라든가 그리고 매출 실적, 여러 가지 정보들이 딱 동시에 전화가 울림과 동시에 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미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고객 정보가 화면에 떠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기능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고객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 기능을 구현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DB에 전화번호에 대한 고객 이름 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이미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부가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DB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DB 테이블 하나 만들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DB에 접속을 했고요. 테이블 하나 만들 거예요. 테이블 만들 땐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 테이블 이름 폰북이라고 할게요. 넘버는 인트형이고 9자리라고 할게요.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할게요. 오토 인크리먼트 텔 넘버는 전화번호 20자리 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도 20자리로 할게요. 그리고 메모도 기록할 수 있도록 메모를 좀 더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네,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을 구조를 볼 때는 DSC 테이블 이름 폰북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다 데이터를 몇 개 넣을 거예요. 텔 넘버에는 전화번호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메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넣을 때는 insert,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를 알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show create 테이블 이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넣어볼 거예요. insert into 폰북 그리고 MySQL에서 제공하는 형태의 인서트문으로 해볼게요.
set 텔 넘버는 010-4256-5979 네임은 나이스 코딩 메모는 미 이렇게 인서트를 하겠습니다. 그 값이 있는지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select all from 폰북 네,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죠? 업데이트 문을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 set,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컬럼명, 메모는 웃는 표정으로 바꿔볼게요. 왜요? 넘버가 1. 다시 값을 보겠습니다. 네, 웃는 표정이었죠? 다시 다른 걸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게 좋을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웃는 표정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테이블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코드를 아까 작성하던 코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MySQL DB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듈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PyMySQL이라는 모듈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하지 않았다면 pip install PyMySQL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모듈을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임포트를 해주고요. PyMySQL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DB 접속을 해줘야 되고요. 커는 PyMySQL 호스트는 노트북에 있는 거니까 로컬호스트 유저는 루트 패스워드는 이거 DB는 테스트 이렇게 넣어줄게요. 한 줄로 표기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 줄로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일까봐 줄바꿈을 했는데 이렇게 한 줄로 표기를 할게요. 커넥션을 이제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쿼리를 날릴 거예요. 쿼리는 전화번호가 4자리 이상일 때 이 부분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커서를 가져와야 돼서 커넥션 다음에 커서를 가져와요. 커서는 커넥션으로부터 가져오고요. 커서 함수 쿼리는 이렇게 select from 폰북 아까 만들었던 폰북이에요. 왜요? 텔 넘버가 %s 여기에 값을 넣어 줄 거예요. 이제 쿼리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쿼리를 실행하는데 여기에 값을 넣어 줄 거예요. 여기에는 전화번호가 들어가야겠죠? 네,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그냥 텔 이렇게만 넣으면 이건 튜플이 아니에요. 그냥 값인 거예요. 문자열이니까 그냥 문자열 값이에요. 콤마를 하나의 값 다음에 콤마를 해줘야 튜플로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로우즈 여기에서 패치 올로 해서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네임과
아까 메모도 추가를 했죠. 이렇게 하면 둘 다 초기화가 되고요. borrow in rows. 그럼 반복문이에요. rows는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건이 있으면은 그걸 반복해서 가져오는 건데 아마도 한 건씩 가져올 것 같아요. name은 row 컬럼명. 네. 메모는 row 메모 이렇게 할게요. 아래 코드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파일에 표시할 때, 화면에 표시할 때 여기에다가 전화번호, 해상도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지역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름과 메모를 표시를 해볼게요. 이름, 그 다음에 메모.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메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C 누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테이블에 보시면 아까 첫 번째 컬럼이 넘버였고요. 그 다음에 셀 넘버, 네임, 메모였죠. 네임은 2, 메모는 3.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네, 전화를 해볼게요. 네, 번호를 잘 가져왔어요. 여기 핸드폰은 지역 번호에서 가져온 거고요. 지역 정보. 그리고 나이스 코딩은 DB에서 가져온 값이에요. 나이스 코딩이라고 되어 있죠. 메모 다음에 메모가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DB에서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찍어준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럼 파일에도 잘 기록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파일에는 저장을 할 때 인코딩 때문에 이렇게 파일이 한글이 깨져서 보이는 것 같아요. 파일 저장할 때 인코딩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코딩을 해주지 않았어요. 인코딩은 UTF-8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하고요. 파일이 잘 저장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글씨가 잘 안 깨지고 기록이 된 거 볼 수가 있죠. 오늘은 파이썬으로 발신번호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